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지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3과 64의 박지와 박상 2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지무구. 자, 63. 박지무구. 깍대 허물이 없다. 상활 박지무구 실상하야. 박지무구는 위아래를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63은 제자리는 아니죠. 부당이죠. 근데 이제 상구와 응이 있죠. 그래서 상구와 이렇게 양과 음으로 응을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네 개의 위에 있는 두 개의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음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응하여 지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 63은 부당이다, 상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즉 소인을 버리고 상구 군자와 짝이 되어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즉 3효와 6효가 서로 응하는 점에 차가 나해서 위아래 4개의 음효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즉 소인지도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절박하고 상황에서 깎여가는 상황에서 군자와 응효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설명을 보면은 63은 계속해서 깎이나 허물이 없다. 즉 박지를 침상의 몸체와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토현 교수님도 이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나는 지금 나쁜 주변 환경의 한복판에 있다. 하지만 위의 높은 인물과 내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하므로 이 덕에 나는 북새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침착함을 얻는다. 즉 박살나는 일, 깎이는 일을 겪거나 결국에는 무사하다. 즉 다치거나 깨진 것을 결국 복구하게 되므로 음해는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이제 밖에 물상으로 간 것이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그냥 박지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뭔지 이제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내가 잃어버린 게 실상하야 위아래를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상과 위와 아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동료인지 주변에 있는 상황인지 위아래를 다 잃어버리는 게 음과 음 4개를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떠한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3을 보고 64를 보겠습니다. 박상 2부 흉 침상을 깎아서 피부에 몸에 미친다는 것은 흉하다. 상활 박상 2부 절근제야 침상을 깎아서 피부에 미친다는 것은 재앙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64는 여기 이제 상계로 진입을 하는 거죠. 상계로 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응은 없습니다. 즉 64는 정의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이렇게입니다. 한자 부의 의미를 살갗, 즉 침상의 몸체를 가리키며 침상의 자리가 있는 것은 이제 침상에 이제 덮개 같은 이제 깔개가 있는 것은 짐승의 가죽 껍질과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어째 엄밀하게 두 개의 견해가 있는 거죠. 침상을 살갗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 침상의 깔개, 짐승의 가죽과 같은 그 덮는 그런 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의미의 취지는 결국 박상 2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깎인 끝에 침상의 몸체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태현 교수님은 점점 재앙이 가까워지는 지금 아래서부터 지금 점점 올라오죠. 다리, 변, 그다음에 박지, 육사에 이르서는 부 이렇게 이제 재앙이 점점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상의 상판 깔때기를 부수는 것은 재앙이 매우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즉 흉액이 침상에만 도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변에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정도로 도달했다 이렇게입니다. 즉 이렇게 흉액이 높게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 상계에 진입했으니까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래 고는 휴식처인데 위에 가는 휴식하는 자인데 육사에서는 휴식처, 그러니까 이제 아래 고는 휴식처이고 간도 뭐 나무에서 쉬는 그런 휴의상이 있을 수 있는데 위험이 지금
가장 근접해 온 거죠. 그래서 휴식처의 박이 휴식하는 자를 덮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침상을 걷어내기에 이른 것은 피부를 함부로 접촉하는 육체적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재앙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재앙의 내용과 가까이 온 정도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박지무구, 상월 박지무구 실상하야 박의 괴상으로 간 것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월 박지무구는 상하 호응관계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지박계가 이렇게 6~3이 효변하면은 중산간이 되죠. 박 이렇게 있는 거죠. 삼효가 효변하면은 간 자체 밖에 그 덕과 상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효변하면은 삼기가 양강의 자리에서 제자를 획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상하는 위아래 잃었다 이야기하는데 산지박의 3도 강이고 6도 강이니까 적응이죠. 그러니까 응이 없다는 얘기죠. 호응을 안 하니까 실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육사를 보겠습니다. 박상이부흉, 박상이부 절근제야. 침상을 걷어내기에 이른 것은 피부를 함부로 접촉하는 육체적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흉할 것이다. 상활 박상이부는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가까이에서 생긴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이부의 상을 보면은, 자, 여기 산지박이 육사가 효변하면은 화지진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화지진의 물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상이 지게가 있으면 이 지게는 이렇게 또 다른 지게의 모계인 풍지관과 뇌산소가라고 봤죠. 풍지관에서는 이렇게 손의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산소가의 상계인 진의 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추이를 하면은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왕비의 여기에 강이 이렇게 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헐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계가 이렇게 화지진, 기본적으로 리의 단절의 상이 있는 거죠. 잘라내버리는 그런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풍지관계의 상계인 손은 왕비를 이야기하고 내산속가의 상계는 진을 이야기하는데, 추이하에서 화지진이 되면은 리에서 만나서 곤의 살을 맞댄다고 합니다. 근데 손의 살 윗부분이 이렇게 손의 윗부분 양이 이렇게 있는 양이 잘리니 강하게 벗겨지니까 이렇게 박상이부, 즉 박상이부의 물상이 나온답니다. 즉 침상을 걷어내는 게 살을 함부로 섞은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다사는 설명하시기를 아무리 부부로 하더라도 살을 함부로 섞으면은 지아비의 참된 사랑이 속으로 단절된다 이겁니다. 그 화지진의 상기가 리에 단절의 상이 나오죠. 그래서 절근재앙, 지나친 육체적 관계를 가까이 해서 생긴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가 6.3과 6.4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 보면은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하면은, 기존의 통설적인 견해는 이렇게 이제 침상이 있으면은 다리가 잘라지고 변이 잘려지고 여기에 불을 뭐 피부로 봐도 되고 침상이 그 덮개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재앙이 끝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올라오는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다사는 계속 그 남녀 왕과 왕비의 이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전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효에 5효에 가면은 왜 이렇게 되는가가 조금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다산이 왜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했는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6.3과 6.4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3은 박지의 물상, 위아래를 잃어버린다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6.4에서는 이부, 부의 의미가 무엇이고, 재앙에 근접했다는 것이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